만나면 좋은 친구 MBC. 지난 4월 10일 양구군에선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무서운 화마와 강풍에 맞서 무려 41시간 동안 진행된 진화 작업. 민관군이 모두 달려들어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산림청에선 산불 3단계를 발령했고 소방 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불로 축구장 1000개가 넘는 720헥타르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영서 지역을 통틀어도 유례 없는 대형 산불. 그럼에도 기적처럼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삶의 터전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산불이 지나간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주불 진화가 발표된 다음 날 단비가 내린 국토 정중앙면 청리. 당시 불씨가 멀리까지 흩날리면서 통제됐던 이 도로에도 이제는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그을린 산등성이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산불 발생지 인근의 자영업자를 만났습니다. 불꽃도 보이고 연기도 보이고 다음날까지도 잔불이 조금 또 일어난 적이 있어서 저도 신고과장, 전화과장, 119로 전화과장 한 번은 바로 그 불낸 근처 바로 그 옆에서 그 잔불이 좀 나더라고요. 미처 조금 완전히 진압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잔불이 좀 되살아난 거죠. 하여튼 뭐 잔악계나 불조심 어디 있든지 항상 불조심해야죠. 언제나. 예. 예. 양구 산불의 원인은 주민 실화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큰 산불로 번진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4월 10일 날에 양구에서 720헥타 정도 산림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금년에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이 사실은 다른 연도보다 조금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겨울 강수량이 좀 적어서 산림이 매우 건조하였고 산불이 발생하는 시기에 강한 강도의 강풍이 발생해서 대형 산불이 되었습니다. 그 입산자 실화하고 소각 산불 두 개의 원인이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산불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산불 발생 건수가 거의 한 60% 이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조한 봄철은 산불에 특히 취약한 시기. 영서지방도 대형 산불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번에 큰 피해가 없었던 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에서의 특징적인 것은 대응 2단계 발령으로 인해서 소방 차량을 주택, 축사, 사찰에 집중 배치하여 연소된 것이 없으며 인명피해도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적극 대응한 것이 피해 감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산기슭 바로 앞에 위치한 청오리 전원마을은 목조주택이 대부분이라 더욱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불길을 막으려 주민들은 밤새도록 물을 뿌렸는데요. 덕분에 아이들 놀이터 코앞까지 다가왔던 산불은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고 멈춰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초기 대응을 지도한 건 비번임에도 달려온 황인용 대원이었습니다. 산책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와이프랑 아들이랑 이렇게 아들 둘이랑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쪽 맞은편에서 연기랑 불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쪽 친구네 집 쪽일 것 같아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친구가 난리 났다. 그러면서 이제 막 좀 흥분이 돼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아무래도 손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와이프랑 아들은 이제 집을 가라고 하고 저는 이쪽으로 왔거든요. 불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도 복사열 때문에 그게 화재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뿌려 놓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열이 식으면서 그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어서 그거를 좀 부탁을 하고 저는 여기 비상소화 장치랑 호스를 잡고 여기 주변에 물을 좀 많이 뿌려놨고요.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필요 장비랑 호스 같은 거를 좀 연결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조금 드렸습니다. 불이 이게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낙엽인지 나무들인지 이제 타서 이제 이렇게 돌구르듯이 막 굴러 내려와서 물이 이렇게 뿌려진 상태가 있는 상태에서는 불이 멈추더라고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소방 호수로 이제 수압 센 걸로 2로 쏘니까 이제 불이 잡히더라고요. 소화 호수 연결하는 것조차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저도 몰랐는데 소방관분이 와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법이랑 호수 갖고 와서 더 연결해가지고 그게 호수가 연결이 되는 바람에 저 끝에서부터 거의 말 끝까지 연결이 될 수 있었어요. 저걸 하기까지는 소방관님들이 도움이 아니었으면 안 됐죠. 근데 비번 오신 분이 이번 오늘 처음 보는데 앉으면 가슴 아프도록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 불난 게 그냥 꺼진 게 아니라 3시간씩 물 안 붓으면 타고 내려오는데 뭐 한달 불이 꺼진 후에야 비로소 멋쩍게 웃음 짓는 두 영웅입니다. 그때 처음에 딱 왔을 때 이미 이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을을 지휘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 마을 주민분들도 다 이렇게 막 열심히 집에 물을 뿌리고 계셨고, 그래서 이장님이 이 마을을 정말 살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첫 번째 고맙죠. 제가 또 이렇게 뭐 누가 봤든 그렇게 도왔겠지만, 제가 이렇게 또 마침 보고 또 친구가 여기 살고 있어서 여기 도움을 이 마을에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었던 게 또 소방관이라는 삶을 살면서 좀 어느 정도 그 역할을 했다는 게 큰 기쁨이고요. 힘을 합쳐 삶의 터전을 지켜낸 책임감과 용기, 슈퍼히어로는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청우리를 지나 조금 더 외곽으로 향하면 나오는 작은 농촌 마을 야촌리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농지와 축사가 대부분인 이 마을은 산불의 진행 경로에 놓여 있었는데요. 제법 떨어진 이 마을까지 양재순 대원이 미리 달려와서 대처한 겁니다. 위쪽 밖에 다 탄 상황이었어요. 불길 따라 제가 오면서 여기까지 있는 걸 확인하고 요 마을까지 들어왔거든요. 사실 바람이 안 분다고 생각했는데 상용 터널 지나니까 바람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야촌리로 불길 따라 일단은 이동해보자. 어디까지 어떤 마을이 있는지. 사실은 야촌리가 정확히 어떤 길인지 잘 모르거든요. 일단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축사에서 어떤 한 분이 물을 뿌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축사 이런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민가가.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려고 군청 이제 저희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이니까 야촌리 주민들도 대피시켜 달라. 누군가 소화전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려고 마을까지 왔으면, 그래서 소방호스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분명히 현장 대원들은 그 상황밖에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현장에 있으니까 그쪽에.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그쪽까지 야촌리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저 축사 갔다가 나오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소화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어디 있냐고 한번 돌아보다가 확인했어요. 정확한 위치는 저도 모르는 상태였고, 주민들이 여기다 해주면 저희가 빨리 또 차량에 급수 지원이 되니까 현장에서 모든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주민 스스로 물을 뿌릴 수 있는 비상 소화 장치가 없더라도 소방대원이 도착했을 때 5개 소화전 위치를 빨리 알려준다면 초기 대응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소방관은 사실은 불을 보면은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거든요. 저도 두근거리면서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제가 안 했더라도 누군가는 분명히 했을 거고 해야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런 인터뷰가 좀 나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민가 피해 없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준 소방관들과 수많은 관계기관 종사자들, 그리고 주민들의 활약은 많은 것을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말없는 상처 역시 외면해선 안 됩니다. 사실 표면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는 주택이 불타지 않았고 산만 탔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주택 피해는 경미하고,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느끼는 피해의 그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죠. 근데 시간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은 사실 1, 2년 내로 복구가 돼요. 근데 산은 상당히 거기에 비하면 10배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지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더 심각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네요. 보통 이제 산불이 나면 그 높은 온도가 발생되어지고 그 뜨거운 열기는 지하 20cm까지 최대가 아주
그 정도까지 미친다고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죠. 그렇게 되면 토양 속에 있는 미생물과 작은 곤충들이 다 죽어요. 식물이 살려면 반드시 식물의 뿌리 생장점에 근균이 붙어서 나무와 공생작용을 해줘야 돼요. 물과 양분의 흡수를 가지고 서로 주거리 받거리 해야 되는데 높은 온도에 노출되어지면 그놈들이 다 죽죠. 그다음에 토양층이 한 2cm로 발달되는데 26년 이렇게 걸려요. 그러니까 한 30년 세월이 가야지. 그래서 숲이 옛날 비스무리하게 생긴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의 복구는, 시설물의 복구는 그야말로 30년 세월에 비하면 1, 2년이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문제는 지역사회의 사람들의 심리적 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고민하지 않죠. 따로 고민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이게 그분들이 산불이 나고 그 다친 마음이 적당히 잘 치유되지 않으면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가 돼야 돼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않으려면 그저 다행이다라면서 다시 안주해선 안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의 실수라는 작은 불씨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긴 시간 회복해야 하는 자연과 마음의 상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끊임없는 주의와 관심만이 우리의 일상을 지켜줄 테니까요. 남도 답사 1번지 강진. 감성여행 1번지 강진에서 즐기는 특별한 일주일. 강진으로 떠나는 오감여행. 함께 가보실래요? 남도 답사 1번지의 첫 기착지 강진은 매년 봄에만 50만 명 이상이 찾아오는 봄이 예쁜 관광지로 유명한데요. 지방도 827호선을 따라 벚꽃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금곡사 30리 벚꽃길뿐만 아니라 강진 그 자체를 온몸으로 만끽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는데 요즘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와 마을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요즘 한적한 곳에서 마음 놓고 즐기는 비대면 소규모 힐링 관광이 새롭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인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푸소가 전국적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감성은 채우고 일상의 스트레스는 날려버릴 준비 되셨나요? 푸소는 시골 농가에서 머물며 숙박, 농촌 체험, 지역 문화관광자원과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한 체류형 생활관광 여행을 말합니다. 강진에서 이 일주일 살기 푸소는 말 그대로 이제 필링 업, 스트레스 오프의 첫 글자를 따서 푸소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진에 있는 푸소 농가에서 체험하고 함께 그분들과 함께 즐기고 정을 느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반응은 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방문을 하겠다는 이 참가자들이 거의 87% 정도 되고요. 만족도는 뭐 거의 95% 정도가 만족도가 있습니다. 푸소 농가를 방문하는, 체험하는 건데 농가분들이 그냥 평상시에 먹던 거 그냥 이런 환경을 보여주시면 되는데 너무 잘하시려고 음식도 너무 신경 써주시고 해서 그게 거의 자부심 같습니다. 우리 저희 농가분들의 그 농촌의 농가에서 따뜻한 정 그리고 쉬러 오시는 강진 자체에 볼거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편안함을 느끼고 청정 지역을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로컬 여행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푸소의 강점은 머무는 여행이라는 것인데요. 한 노부부가 이곳에서 일주일을 묵고 있습니다. 고맙소. 부부의 연을 맺고 40여 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해로하며 평생을 같이 살아온 오종태, 김정순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밥을 얻어먹었지만은 그래도 한 일주일 동안만이라도 강진에서 일주 살기를 통해서 남들이 해주는 밥, 그 밥 자체가 아마 저희 아내한테는 힐링이 되고 마음이 편안한 기분을 준다고 생각해서 제가 시청을 K 응당을 했습니다. 여자들은 밥 한 끼라도 안 오면 얼마나 좋은데요. 막 헐헐 날아갈 것 같아요. 만약에 점심 약속이 있다 해갖고 점심 약속이 있다 하면 나 혼자 부엌에서 만세 불러요.
고려 청자박물관에서 도자기 체험이 제일 기대가 됩니다. 도자기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조금은 있습니다. 집에도 멀리게 숨겨놓은 곳 하나 있고요. 아늑한 푸소 농가에 머무는 일주일 동안 6번의 조식과 2번의 석식을 맛볼 수 있는데요. 이제 막 동트기 시작한 이른 아침부터 부엌이 야단법석 요란합니다. 어젯밤에는 낙지 탕탕이 요리하고 낙지 무침 해줬고 오늘은 이제 낙지 호롱이와 갈락탑, 강진의 갈락탑. 자연이 준 맛있는 선물, 남도의 제철 먹거리에 손맛이 가득 더해졌습니다. 고향집 엄마가 해주는 듯 정성스러운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정성과 사랑이 가득 담긴 맛깔스러운 시골 밥상,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그 어떤 진수성찬도 부럽지 않은 한상. 산의 진미가 한자리에 모여 오늘만큼은 임금님 수라상도 부럽지 않습니다. 좀 오래간만에 그 맛있게 먹었고요. 특히 이 사장님이 아주 맛있게 하신다는 그 갈락탕을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진짜 큰 보약을 먹은 것 같습니다. 맛있네요. 요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잘하시네. 특히 낙지 호롱이 맛있다고. 낙지 호롱이 특히 더 맛있고요. 갈락탕도 맛있고 고기 들어간 요 낙지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 든든하게 먹었다면 본격적으로 강진을 느끼러 가볼까요? 제일 먼저 들른 곳은 고려청자박물관인데요. 장인 정신과 불과 흙의 조화로 빚어내 남도에서 꼽힌 천하제일의 비색. 유려하게 흐르는 아름다운 선과 단아하면서도 깊은 여운이 남아있는 무늬. 청자에 담긴 장인들의 땀과 예술혼을 느껴봅니다. 고려청자박물관이 위치한 강진군 대구면과 칠량면 일대에는 200여 개에 이르는 청자 묘지가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려청자의 발생과 발전, 쇠퇴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곳에서 고려청자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살펴보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강진의 청자가 많이 생산된 이유, 청자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청자의 우수성 등 자세한 설명을 듣고 나니 더 특별해 보이는데요. 하나라도 놓칠세라 집중해서 해설을 듣습니다. 고려 청자에 하였던 국보급 청자가 많이 생산된 곳이었고요. 그 이유가 고려 앙실에서 청자를 생산했고 앙실에서 청자 도공들을 관리했던 자기소가도 발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급 청자가 10개라면 9개가 강진에서 생산된 고려 청자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엔 우리만의 모습으로 우리만이 그려낸 우리의 정통 그림, 선조들의 꿈과 사랑을 담고 있는 민화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민화의 모든 것을 다루는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 전문 박물관, 한국민화뮤지엄에 들렀는데요. 소박한 바람과 염원을 솔직하면서도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민화 감상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부엉이가 먹이를 모으는 습성이 있어서 돈을 모은다고도 하고요. 성쟁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부엉이를 부흥이라고 불러가지고 부자처럼 흥해라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부엉이가 밤에도 눈을 뜨고 있어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고 지켜준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 전문 공립박물관입니다. 강원도 영월에 있는 조선민화박물관의 자매관으로 2015년 5월 2일 이곳 강진군에 개관하였습니다. 저희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 5,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화박물관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박물관입니다. 저희는 3개월에 한 번씩 전체 작품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작품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방문해 주시면 더 새로운 작품과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오방색을 바탕으로 한 가장 한국적인 그림, 민화를 직접 그려보는 민화 리빙 아트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민화를 감상하는 전시관은 NO! 에코백과 부채에 그려진 민화 그림에 직접 색칠을 해보는 시간. 민족의 자산인 민화의 소중한 가치를 잠시나마 엿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와, 두 분 열정이 활화산처럼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잘 그리네. 잘 그려. 그것이 아니요. 어? 그것이 아닌데. 색깔 잘 칠해서 먹어.
와, 10점 만점에 10점! 너무 이쁜 작품이 완성됐네요. 어머님, 아버님도 마음에 드시죠? 다음에 우리 부모님도 모셔와야겠어요. 체류형 관광으로 이루어지는 강진 일주일 살기 여행은 여행객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일정을 정하면 되는데요. 오후에는 남해안 하구 최대 생물 다양성에 보고 강진만 생태공원에 들렀습니다. 탐진강 하구와 강진천이 만나는 강진만은 1131종의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좌우로 펼쳐진 20만 평의 갈대 군락지와 청정 갯벌, 철새 집단 서식지 등 생태가 살아 숨쉬는 천혜 자연 공간입니다. 강진의 산과 바다, 풍요로운 들녘이 내어주는 청정 자연을 만끽해 볼까요?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 여행, 강진에서 보낸 꿈같은 일주일을 기념하며 추억의 한 컷을 남겨봅니다. 상당히 멋지네요. 멋지고 큰 곤이 오리 보고 있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특히 집사람은 와서 동영상도 찍었거든요. 한참 웃었습니다. 여기 강진 일주일 살기 체험 프로그램에 제가 선택을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아, 여기 강진 일주일 살기 체험에 먹거리도 많고 구경할 데도 많고, 그러니까 꼭 한번 놀러와라.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진 밥상도 받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어 가성비와 가심비를 한 번에 사로잡은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휴식 같은 여행, 일상 속 쉼표, 강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남도답사 1번지 강진으로 오세요. 진짜 날씨도 좋고 봄도 찾아왔는데 뭐 어디 가려고 찾아보기도 귀찮고 운전하기도 귀찮고. 귀차니즘에 빠진 제 눈을 번쩍 뜨이게 한 반가운 소식. 계획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좋습니다. 신속과 안전은 기본. 오직 나만을 위해 움직이는 맞춤형 여행 동반자 김천 관광택시가 있으니까요. 김천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법. 꽉 잡아 관광택시 타고 매력 넘치는 김천의 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청명한 봄을 닮은 풍경이 반겨주는 곳. 오늘 택시 여행은 김천의 명소 부항댐에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날씨 대박이에요. 진짜 좋아요. 하늘 맑은 것 좀 보세요. 와, 대박. 제가 또 김천 여행 처음 왔다고 이렇게 날씨까지 받쳐주네요.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하게 김천 여행을 또 소개시켜줄 분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 계신지 기다려야 되나요? 말떨어지게 무섭게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낸 김천 관광택시. 지난 3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데요. 일정 기간 무사고 경력은 기본이고 김천 방방곡곡을 쫙 꿰고 있는 베테랑 기사님 10분을 엄선해서 손님들이 원하는 어디든 신속하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맞으시죠, 기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패션이 남다르신데 관광택시 운영한다고 이렇게 꾸미게 되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예, 그건 아니고 제가 평상시도 뭐 정장을 입고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김천은 정말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뭐 부항댐 앞에 오면 된다 해서 오긴 왔는데 여기 뭐 즐길 거리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곳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부항댐 사이로 우뚝 솟은 김천의 핫플레이스 지바이어. 입이 쩍 벌어지는 아찔한 높이와 스트레스를 날리긴커녕 도로 병을 얻어갈 것만 같은 이 높이 무슨 일이죠? 아니 높이가 이거 너무... 어머, 저 어떻게 올라가요? 어떡해, 엄마. 살려줘. 일단 가야 되는 거죠. 도망가면 안 되죠. 어떡하지?
장관을 그대 품 안에 하늘을 달리면서 김천의 멋진 풍광을 눈에 담을 수 있는 익스트림 레포츠 G바이어. 거기에 최고 시속 80km, 스피드와 스릴을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잡아야 할 김천 여행 코스입니다. 타워 소개하고 안전교육하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워 높이는 94m고요. 아파트 높이로 환산하면 34층 됩니다. 그리고 G바이어 최고 속도는 제일 빠른 구간에서 80km 나오고요. 왕복으로 거리는 1.7km입니다. 말 그대로 후덜덜한 높이와 속도. 엘리베이터로 34층 높이의 타워를 올라가면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출발 지점에 도착합니다. 여기 노란 데까지 올라올게요. 어떡해요 이거? 선생님 이거 진짜 살아올 수 있는 거죠?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아직까지 무사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떡해. 피자처럼 앉으시고 발 뗍니다. 그대로 계세요. A타워 갑니다. 출발. 자동 비명 발사도 잠시.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션뷰, 시티뷰 다 필요 없고 뭐니 해도 이 G바이어 뷰 놓치면 섭섭하실 거예요. 선생님 근데 탈만하네요. 재밌네요. 천천히 뒷걸음으로. 뒷걸음으로요? 어땠어요? 근데 진짜 제가 놀이공원 가면 회전목마 말고 뭐 바이킹 탈 때도 눈 감고 타고 롤러코스터 탈 때도 눈 감고 타는데 여긴 그냥 눈을 떠야 되겠던데요. 이 풍경을 그냥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상 도시에서 좀 차 다니고 그리고 산 같은 거 못 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산의 풍경, 바람들 너무 좋은데요. 이 강바람하고 공기가 너무 맑고 좋아요. 덥진 않았어요? 해볼만 한데요. 해볼만 한데요. 한 번 더 타면 안 돼요? 재밌는데요? 이 관광택시 타려면 또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로 가지고 하셔도 되고 지금 인터넷으로도 예약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하여튼 예약하시면은 우리 이제 순번대로 케이크를 돌아가고 배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요금은 한 어느 정도인가요? 3시간 기준 해가지고 네. 6만 원, 4시간이면 8만 원, 그리고 이제 1시간에 추가 2만 원씩 해가지고 최장 8시간 이용 다 하시면 15만 원으로 그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G바이어 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와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좀 추천을 해주실 때가 있으신가요? 네. 지금 유명한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가시면 마음에 드실 겁니다. 얼른 갑시다, 기사님. 예, 알겠습니다. 빨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발길이 자석처럼 착착 달라붙는 이곳. 김천하면 떠오르는 명물이 불티나게 팔리는 곳이라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불맛이 일품인 연탄 불고기. 손이 가요 손이 가는 매콤한 양념에 야무진 한쌈이면 여기가 바로 천국이죠.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여기 맛집이라고 알고 왔거든요. 예. 근데 맛집답게 진짜 메뉴도 심플하네요. 석쇠불고기, 소금구이 딱 2가지가만 있는데 여기가 60년이나 됐다면서요? 할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고 지금 저희 아들까지 지금 4대째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5년도 못 버티는 가게들이 엄청 많은데 진짜 60년이면 뭐 가게선이 몇 번 바뀐 거예요. 대단한 거네요. 어떤 게 맛있어요? 손님들 소금도 인기가 좋고 석쇠 불고기도 인기가 좋아요. 2개 다 드셔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60년 내공이 쌓아올린 깊은 맛. 국내산 암태지를 얇게 썰어내서 파르르 불맛을 입히는 게 포인트. 특히 온도가 일정한 연탄불은요, 고기 굽기에 안손맞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에 고기를 제대로 혼쭐내주면 강사는 변해도 맛은 변함없는 김천의 명물 연탄불고기 완성이에요.
와 대박인데요. 이 비주얼이 다르네요 진짜. 이래서 맛집 하면서 김천까지 와서 이 석쇠 불고기하고 소금구이를 먹나 봐요. 아침부터 쫄쫄 굶고 지금 아이어까지 타고 왔거든요.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뭐부터 먹으면 될까요? 이거는 소금부터 잡수고 양념 잡수면은 소금도 더 맛있고 양념도 맛있습니다. 양념 안 된 거부터 먼저 먹는 거. 예. 그럼 빨리 먹어보겠습니다. 예. 얼른 먹겠습니다. 일단 깔끔한 소금구이부터 소금장에 콕 찍어서 한 입. 고기는 끊기면 안 되죠. 매콤하게 자꾸 당기는 양념까지, 그리고 야무진 상추쌈. 공들여 고기탑 쌓아서 푸짐하게 먹으니까 아주 그냥 끝도 없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진짜 맛있어요. 아 대박이에요 대박.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 두 개가 이제 연탄에 구웠으니까 불향이 확 나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금구이는 좀 고소한 맛을 내니까 고소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금구이로 가고, 석쇠불고기는 좀 양념을 했으니까 매콤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양념이 된 매콤한 맛을 좋아하니까 석쇠불고기가 더 맛있는데, 일단 둘 다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진짜 김천까지 와서 이거 하나는 먹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김천 관광택시 타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김천 시민들의 대표 휴식처인 연화지입니다. 교동에 있는 연못으로 조선 초기 농업용수를 대는 저수지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예로부터 선조들이 이곳 한가운데 섬을 만들고 정자를 지어서 계절 따라 풍류와 낭만을 즐겼던 곳입니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요 진짜. 아니 볼거리 즐길거리 다 보여주신다더니 진짜 멋진 곳으로 저를 또 데려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인생샷 남기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그냥 사진만 찍으면 그냥 완전 막 여신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뿜뿜하는데 좀 어떤가요? 뭐 벚꽃이 피고 하면은 전국의 그 사진 작가분들이 하여튼 다 모이는 곳입니다.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네요. 그리고 그렇죠. 주민들도 많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표적인 김천 유지초고 김천 팔경 중에 첫 번째로 꼽히는 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연화지 분위기도 너무 좋고요. 뭐 여기 이제 뭐 먹을거리도 있고, 또 애기들이 같이 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오기 되게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벚꽃이 좀 많이 져갖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풍경은 참 이쁘네요. 다음에 이제 벚꽃 만개됐을 때 다시 한번 찾아오고 다시 한번 멋있게 한번 사진 찍고 싶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만개했다가 며칠 전에 봄비가 데려가 버린 벚꽃. 그래도 만개하면 이만큼 장관이라는데요. 그리고 마법 같은 밤 풍경까지. 내년 벚꽃철엔 김천 연화지 꼭 기억해 주세요. 김천 관광택시 타고 편안하고 행복한 여행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관광택시 운영하실 거죠? 그럼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억도 많이 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들이 하여튼 여러분들 추억 쌓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고 마칠까요? 예, 좋죠. 이 좋은 봄 김천 관광택시 타고 슬기로운 김천 여행 떠나요. 손님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고품격 승객 맞춤 서비스. 이 좋은 봄 김천 관광택시와 함께 여러분의 여행길을 살랑살랑 봄바람 부는 꽃길로 만들어 보세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급속하게 성장한 세종시. 여행자들을 위한 명소들도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보행 전용 다리인 금강보행교와 함께 도심 곳곳을 안내해줄 2층 버스까지 세종시의 다채로운 빛깔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두루 갖춘 세종시로의 여행, 지금 떠나봅니다. 이렇게 활짝 핀
본 것처럼 세종시에 아름다운 명소가 생겼습니다. 바로 저곳인데요.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하늘에서 보면 푸른 금강에 거대한 돋보기 혹은 도넛을 걸쳐놓은 듯한 이곳은 세종시의 새로운 명물 금강보행교입니다. 제가 금강보행교 처음 와봤는데 다리 하면 이렇게 젓가락처럼 일자 다리만 생각했는데 둥그런 모양이고요.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금강보행교는 1446m로 되어 있는 국내 최대 원형 보행교입니다. 도시의 컨셉을 받아들여서 가운데를 비우는 모양을 만들어서 환상형 구조의 교량으로 설계했습니다. 상부는 보행자 전용으로 되어 있고요. 하부는 자전거 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자전거들도 편하게 달릴 수 있고 사고 네. 위험도 적겠네요. 네. 금강보행교에서 가장 뛰어난 뷰를 자랑한다는 전망대부터 올라가 봅니다. 와, 여기 완전 비맛집인데요.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다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높이 34m의 전망대로서 많은 시민들이 SNS로 사진을 올리고 계신 곳이고요. 금강과 세종시를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금강을 중심으로 세종시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금강보행교. 다리를 한 바퀴 도는 데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데요. 개장 후 일주일간 10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일반 도로만 다니다가 강 위에서 있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다니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삶에. 360도로 이렇게 쭉 다 세종도 둘러볼 수 있고 산책하고 강아지도 올 수 있고 가족들끼리 나들이 나오기 좋은 것 같아요. 다리 곳곳에는 산책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공간들이 꾸며져 있는데요. 숲속 작은 연주회라는 이름의 쉼터에서는 실로폰을 두드리며 즉석 연주를 해볼 수도 있고요. 이 나무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상징하는 의미로 한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데요.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바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얘들아, 뭐 재밌는 거 있어? 뭐가 보여? 물? 투명 유리 바닥을 통해 유유히 흘러가는 금강의 모습도 내려다 보입니다. 와, 다 보인다.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유, 다리에 힘이 풀리네. 오래 못 보겠다. 무서운데? 무서워. 커다란 하트가 눈길을 끄는 이 나무에서는 사진을 촬영하고 즉석에서 화면에 띄워볼 수도 있습니다. 야호! 예쁘게 나왔다. 조성달을 연상시키는 색다른 그네에 앉아 강바람도 즐겨봅니다. 마당에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면 금강보행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는데요. 곳곳에 조명들이 멋스럽게 불을 밝히며 화려한 빛의 세계를 연출합니다. 우리 도시 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항상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가 싶어요. 산에 올라온 것 같이 기분이 좋고 세종의 명물이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뿌듯합니다. 이번엔 세종시의 또 다른 명물을 만나봅니다. 탁 트인 1층에서 도심을 내려다보며 달리는 시티 투어 버스입니다. 세종시에 2층짜리 버스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도입한 2층 버스는 전국 최초로 관광 안내소 기능과 도심 시티 투어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 대중교통으로 관광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대중교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버스의 1층부터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관광 안내소라고 해서 책자 정도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잠시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안내소인데요. 마음에 드는 세종의 명소를 골라 배경으로 사진도 찍어볼 수 있고요. 네, 어디 갈까요? 허구원? VR을 통해 세종의 명소를 간접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실감난다. 와. 하지만 시티 투어 버스는 달려야 제맛이죠. 높은 곳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도심 곳곳을 신나게 달려봅니다. 와, 신기하다. 저 2층 버스 처음 타보거든요. 여행 온 것처럼 기분이 막 들뜨네요. 와, 신기하다. 시티 투어 버스는 세종시의 주요 관광 명소를 차례로 지나게 되는데요. 세종호수공원을 비롯해 대통령기록관, 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등을 한 번에 연결합니다.
훈민정음을 단구한 연도가 1446년이래요. 그거 따서 그렇게 만들었고 기왕이면 단순히 관광지만 보고 가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도시와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걸 좀 느끼게 가시게 하려고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월 22일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 버스를 처음 타보는데 되게 신기하고 재밌어요. 2층이니까 좀 더 시원하고 되게 환경이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버스 투어를 마치고 세종시의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카페 맞나? 여기 신기한 것 같은데. 카페 아닌 것 같아. 꽃도 왜 이렇게 많아? 마치 숲속에 들어선 것처럼 온통 초록의 식물들과 꽃들이 싱그러움을 안겨주는데요. 대체 이곳의 정체는 뭘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제대로 찾아온 거 맞아요? 네, 맞게 찾아오셨고요. 여기는 그 맛집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눈과 입이 즐거운 색다른 공간. 도심의 빌딩 숲 사이 비밀의 정원에서 맛있는 한 끼와 특별한 여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 인테리어가 굉장히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요. 분위기 때문에 음식 먹기도 전에 기대가 엄청 돼요. 첫 번째 메뉴는 생연어와 함께 버섯과 토마토 등이 올려진 연어 플래터입니다. 소스하고 이제 저희가 곁들여가지고 드시면 좋은데 어른부터 아이들도 굉장히 입맛에 많이 맞춰서 좋아하고요. 네, 그런 음식입니다. 화이트 발사믹 드레싱을 골고루 버무려주면 주홍빛 연어와 초록의 채소들 그리고 빨간 토마토의 컬러풀한 색감이 더욱 살아나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상큼해. 저희 셰프님이 뭐 레몬이라든가 과일도 7가지 섞어서 내는 건데 약간 상큼한 그런 맛이 더 있으실 거예요. 이 소스가 굉장히 상큼해서 그런지 일단은 눈도 즐겁고 입도 상쾌해지고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네. 다음은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이자 잠자는 미각을 깨워줄 듯 파릇파릇함이 가득한 로메인 샐러드입니다. 로메인 샐러드는 마늘칩하고 베이컨칩을 갈아서 올리고 그다음에 허브 오일을 이제 톡톡 떨어뜨려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아삭한 로메인이 통째로 올라가 색다른 느낌을 주는데요. 소스를 부은 다음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소스도 궁금했거든요. 이 크리미함 너무 좋다. 네. 약간 양파 맛도 나고 달달해요. 네, 제 소스가 굉장히 이제 저희들 비법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해가지고 하고 크림이라든가 그런 느낌들이 더 좋으실 겁니다. 다음은 신선한 해산물이 듬뿍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언뜻 봐도 해산물 종류도 다양하고 면보다 해산물이 더 많아 보이죠? 제가 이탈리아 레스토랑 꽤 많이 다녀봤는데 일단 해산물이 이렇게 푸짐한 것도 처음 봤거든요. 해산물 사이 숨어있는 면을 꺼내보니 소스를 촉촉하게 머금고 있어 먹음직스러운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하나도 안 느끼해요. 근데 제가 먹었던 해물 파스타의 그 일반적인 소스랑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이 소스 자체가 토마토 오일 그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새콤한 느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고추장이나 그런 것을 특별하게 섞지 않았는데도 뭔가 느끼하지 않다.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나요. 해산물 파스타에 이어 직접 반죽한 도우에 건강한 기운을 가득 담아낸 마르게리타 루꼴라 피자입니다. 그라나 파타뇨 치즈를 루꼴로 야채에다 올려서 만든 그런 거고요. 먹기 전에 치즈를 한 번 더 뿌려주면 그 맛이 더욱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상큼한 루꼴라와 고소한 치즈가 만나 어떤 맛의 조화를 이룰까요? 와, 루꼴라랑 이 치즈 맛 굉장히 잘 어울려요. 방울토마토가 안에서 이렇게 터지는 느낌도 또 아주 굉장히 특이하게 좋았습니다. 지금 방울토마토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바로. 터지면서 상큼. 네. 먹는 즐거움이 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 몸과 마음의 산뜻한 에너지가 가득 채워지는 듯합니다.
제가 오늘 세종에 와서 멋진 풍경들도 보고 이렇게 건강한 음식까지 먹고 나니까 정말 힐링받고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알던 세종이 아닌데요? 젊고 새로운 세종에 오셔가지고 또 오셨을 때 저희 레스토랑 들려가지고 힐링도 하시고 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새로운 걸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제가 제대로 입소문 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으셨죠? 행정도시로 출발해 여행자들이 즐겨 찾는 관광도시로 거듭난 세종시. 시원한 금강을 가로지르는 금강보행교에서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고요. 이국적인 2층 버스에서는 도심을 색다르게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르른 기운이 가득한 봄날, 세종시로의 봄나들이 어떠신가요?